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자력으로 아시아 톱시드를 지키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3차 예선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중국은 자력으로 3차 예선에 나가기 위해서는 한국 원정에서 승점 1점, 무승부가 필요했던 경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수비적인 자세를 취했는데요. 6월 11일 저녁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한국이 1대0 승리로 중국의 절망을 안겼습니다. 한국 대표팀의 캡틴 손흥민 선수와 천재 이강인 선수가 세계적인 수준의 플레이로 결승골을 함께 만들었는데요. 득점 이후 뜨거운 포옹을 통해서 최근의 논란 속에서도 더욱더 단단해지고 또 견고해진 우정을 많은 팬들 앞에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밀집 수비를 기어코 뚫어냈던 두 선수의 득점 패턴과 과정이 특별했던 이유는 무엇인지 이날 경기 주요 장면을 통해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C조 6차전 마지막 경기에서 중국의 1대0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지난 5차전 싱가포르 원정은 7대0 대승이었지만 이번에는 기대만큼의 많은 골이 나오지는 못했어도 김민재 선수의 부상 이탈 속에 부상으로 소집되지 못한 가운데 두 경기 모두 무실점으로 맞춰냈고 특히 지난 3월 태국 원정 3대0 승리부터 이번 경기까지 3경기 연속 무실점 승리를 거둔 것은 고무적이었고요. 또한 이강인 선수는 지난 싱가포르전도 상대가 좋은 플레이를 펼치면서 대등한 모습까지 보였을 때 혀를 뚫어내는 선제골을 터뜨리며 대량 득점 승리의 폼을 열었는데 이번 경기 역시 중국의 기세가 좋았던 상황 속에서 그 기세를 끊어내고 결국에는 승리로 이어졌던 유일한 골, 선제골을 터뜨리며 자신의 몫을 다했습니다. 특히 이날 경기 함께 결승골을 합작해낸 이후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에게 달려오면서 끌어안았던 모습도 굉장한 화제가 됐는데요. 경기가 다 끝나고 나서도 수훈 선수 인터뷰를 하고 돌아오는 이강인 선수를 기다렸던 손흥민 선수가 얼굴을 쓰다듬는 장난 그리고 이제 둘이 함께 환하게 웃으면서 포옹을 하는 모습을 통해서 한국 축구에도 현재 최고의 선수 그리고 앞으로 한국 축구의 손흥민 선수의 뒤를 이어서 또 에이스 역할로 기대받고 있는 이강인 선수가 최근에 그런 아쉬웠던 일들을 다 극복해내고 이겨내고 더욱더 이제 뜨거워진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이날 득점을 통해서 벌써 A매치 10호 골을 기록하며 놀라운 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9번째 A매치 출전이었는데요. 싱가포르전에 이은 2경기 연속골로 10호 골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지난해 그러니까 2022 카타르 월드컵을 치를 때까지만 해도 대표팀에 데뷔골이 없었다가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튀니지와의 친선 경기에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대표팀에 데뷔골을 넣었고 그 이후 베트남 그리고 싱가포르를 상대로 3경기 연속골을 터뜨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시안컵에서 바레인 그리고 말레이시아와의 조별리그에서 득점을 했고 이번 2경기까지 지금까지 이강인 선수가 득점을 한 7경기의 대한민국 대표팀의 성적은 6승 1무로 이강인 선수가 골을 넣으면 지지 않는다 그리고 대부분 승리한다라는 좋은 기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날 경기 크로아티아 출신의 명장 브랑코 이반코비치 감독을 선임한 중국은 5백을 쓸 거라는 예상과 달리 견고한 4-4-2 블록 수비, 두 줄 수비를 구축하고 2명의 빠른 공격수를 통해 역습하는 대형을 짰는데요. 위그루족 출신인 압두왈리 그리고 브라질에서 귀화한 페이난드 선수를 투톱으로 두고 쉬원넌과 쉬어아퐁 측면에서 좋은 크로스를 공격박을 수 있고 패스 능력이 있는 두 선수를 사이드에 배치하고 센터백으로도 뛸 수 있는 장션롱과 수비형 미드필더 왕샹 위안을 2명의 중앙 미드필더로 배치했습니다. 장션롱이 때에 따라 밑으로 내려가면 5백을 이루기도 했는데 기본적으로 한 칸 위 한국의 이선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서 대부분은 이제 5백보다는 4백의 두 줄 수비 6명의 선수가 기본적으로 중앙 지역을 좀 에워싸는 그런 형태의 경기를 한 것이죠. 포백은 왼쪽에 류양, 오른쪽에 양쯔샹 2명의 센터백으로 주천지혜와 브라우닝이라는 본명이 있는 장광타이 선수가 지켰고 왕달레이가 골문을 지켰는데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전과 비교했을 때 최전방 공격수로 주민규 선수 대신 황희찬 선수가 선발 출전했고 오른쪽 풀백으로도 당시에 교체 출전해서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던 박승욱 선수가 새롭게 선발 출전하게 됐습니다. 그 외에는 왼쪽 측면에 손흥민, 오른쪽에 이강인 그리고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로 이재성 선수가 뛰고 2명의 중앙 미드필더로 황인범, 정우영 그리고 왼쪽 풀백 김진수, 센터백 조합으로 권경원, 조유민 선수가 뛰었고 조현우 선수가 골문을 지켰는데요. 보시는 전형대로 정우영 선수가 두 센터백 사이로 내려가서 후방 빌드업을 주도하면서 전체적인 중원의 마에스트로 역할을 맡았고 황인범 선수가 이재성 선수 옆까지 올라가서 4-1-4-1에 가까운 형태로 플레이를 펼쳤고 또 황희찬 선수가 최전방에서 움직여주면서 손흥민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돌파도 하고 패스도 하고 탈압박도 하고 또 중앙 지역까지 들어가서 슈팅 기회까지 만들어냈고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사이드에 있었지만 사이드를 파기보다는 안쪽으로 들어와주면서 미드필드 역할을 해주는 비대칭 윙포워드 공격 전술을 쓴 것입니다.
보였습니다. 김도훈 감독이 싱가포르전에 좋았던 면과 더불어서 중국의 밀집 수비를 깨기 위해 오히려 높이를 활용하기보다는 중국 역시 피지컬 싸움을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빠른 황희찬 선수를 투입하면서 변화를 줬던 것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경기 초반부터 드러났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김진수 선수가 중앙 공격 미드필드 위치에 있는 이재성 선수에게 스루 패스를 줬거든요. 이 장면도 보시면 이재성 선수가 왼쪽 하프 스페이스로 가고 손흥민 선수가 오히려 사이드로 벌려주면서 황희찬 선수가 순간적으로 이 틈이 생긴 수비수 사이로 빠질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거든요. 여기서 이재성 선수의 스루 패스를 황희찬 선수가 이어받았지만 문전 안에서의 중국 선수들의 수비 집중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주천재 선수가 따라 붙어주면서 황희찬 선수가 돌아설 수 없게 딱 달라붙었고 결국에는 바깥으로 공을 내보내는 데 성공을 했고요. 전반 20분에는 손흥민 선수가 왼쪽 사이드에서 이재성 선수와 2대1 패스를 주고 받으면서 직접 드리블 돌파로 중앙 지역까지 치고 들어갔어요. 중국이 워낙 내려서서 공간을 주지 않다 보니까 이럴 때 이런 압박 수비를 흔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1대1로 부셔버리는 것. 개인 능력으로 두세 명의 수비수를 뛰어난 공격수가 제쳐버리면 그 압박이 무용지물이 되고 반대편의 공간이 크게 열리게 되거든요. 특히 이날 유독 손흥민 선수가 중국 수비수들을 상대로 유려한 발재간과 섬세한 드리블링을 보여주면서 여러 번 드리블 돌파에 성공했거든요. 무려 6번이나 돌파에 성공했는데 이 장면도 결국에는 3, 4명의 중국 선수를 다 제치고 오른발 슈팅까지 가져왔는데 왕달레이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면서 아쉽게 득점이 되지 못했던 장면입니다. 1분 뒤인 21분에도 손흥민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가운데로 대각선 드리블 돌파를 통해서 2명의 중국 수비를 따돌렸는데 마지막으로 슈팅을 하기 위해 달려 들어가는 순간에 수비까지 내려왔던 중국 공격수 압두 왈리의 태클에 넘어지면서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얻어냈거든요. 여기서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함께 프리킥을 준비했지만 오른발로 차는 게 조금 더 좋은 위치였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오른발 직접 프리킥 슈팅을 시도했는데 아쉽게도 수비벽의 머리에 살짝 스치면서 골대를 넘어가며 득점이 되지 못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돌파, 슈팅 감각도 모두 좋았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29분에는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왼발 패스를 왼쪽 전방으로 손흥민 선수 쪽으로 전환해주면서 한 번에 상대의 압박을 무력화시켰죠. 이 패스를 받은 손흥민 선수가 왼쪽 하프 스페이스 안쪽으로 들어와주면서 수비를 유인해줬던 이재성 선수와 이제 2대1 패스를 주고받게 됩니다. 여기서 이재성 선수가 바로 내준 공을 손흥민 선수가 이어받고 그 뒤에 무려 3명의 선수가 연달아서 손흥민 선수의 드리블 돌파를 좀 허용하다 보니까 안전히 공간을 막아내자 반대편 공간으로 내줬는데 이때 달려들어온 선수가 이강인 선수였어요. 이 장면처럼 이강인 선수는 전환 패스를 하고 본인이 다시 전방 앞쪽으로 들어가주면서 3자의 움직임을 통해 공격 숫자를 채워주는 그런 플레이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줬는데요. 여기서 손흥민 선수의 패스를 받은 이강인 선수의 왼발 논스톱 슈팅이 조금은 아쉽게 골키퍼 정면으로 향하면서 막히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초반 흐름을 주도하던 한국은 30분께까지 이 일방적인 공세를 득점으로 만들지 못했고 그 이후 중국 선수들은 잘 버텨내자 자신감이 조금은 살아났습니다. 그러면서 발빠른 페이난도 선수 쪽으로 롱볼을 때려놓고 이를 통한 돌파 시도가 정우영 선수의 경고로 이어지고 또 조유민 선수 역시 경고를 받는 상황들이 나오면서 한국 수비수들이 조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 35분 페이난두가 롱패스를 받아서 뒷공간을 파고들다가 페널티 에어리어 우측 바깥에서 프리킥을 얻어냈거든요. 여기서 쉬하오펑 선수가 날카로운 왼발 프리킥을 올렸고 수비수인 장션롱 선수가 헤더 슈팅을 가져가려고 했는데 살짝 빗맞으면서 아슬아슬하게 빗나갔어요. 만약 제대로 임팩트만 됐다면 사실 우리가 실점할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슈팅으로 한국의 골문을 위협했던 중국이고요. 43분에는 쉬하오펑이 왼쪽으로 크게 열어준 패스를 페이난두 선수가 문전으로 침투시켰고 여기서 조유민 선수가 1차적으로는 공을 차단했지만 흘러나온 공을 중국의 왼쪽 풀백 리우양이 공격 지역까지 달려들어오면서 왼발 슈팅까지 가져갔습니다. 조유민 선수가 몸으로 막아낸 것이 오히려 이제 문전의 공격에 가담했던 중국 선수를 맞고 다시 한번 흘러나오는 상황이 나올 정도로 우리에게는 조금 위험한 2차례 중국의 슈팅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과정 속의 전반 막판에는 손흥민 선수가 문전 우측을 드리블링으로 치고 들어가다가 조금 이제 몸싸움 속에서 공을 빠뜨리는 상황이 나왔는데 그때 이제 손흥민 선수 앞에 중국 원정 응원단이 있었습니다. 이날 6만 4천여 관중 매진을 기록했던 경기장, 서울 월드컵 경기장의 분위기가 뜨거웠는데요. 중국 역시 3,300석의 원정팀 티켓이 할당이 됐는데 중국 축구협회에서 이 티켓을 모두 구매했고 실제로 이 자리가 모두 차면서 중국 팬들의 규모도 상당했거든요. 이 팬들이 손흥민 선수에게 야유를 보내자 손흥민 선수가 황당하다는 듯이 웃으면서 딱 3대 0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3대0으로 이겼었다 내지는 이번에도 3대0으로 이겨서 너희를 탈락시켜주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싶었던 손흥민 선수의 정말 재치 있는 도발과 이제 대응이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결국 전반전은 득점 없이 끝났지만 한국 대표팀이 전반 대부분의 시간 동안 공격을 주도했고 72%의 압도적인 볼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슈팅 숫자 6대2였고 우리의 슈팅 6개 중에 3개가 왕달레이 골키퍼의 선방이었어요. 반대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두 차례의 슈팅 물론 날카로운 장면이긴 했지만 골대 안으로 하나도 이어지지 못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후반전 들어서는 사실 0대0으로 비교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중국이 더욱더 조금 견고한 플레이를 펼쳤고 또 53분에 중국이 세트피스 기회를 얻었을 때는 굉장히 많은 중국 선수들이 조현우 선수 앞을 완전히 가로막고 에워싸고 인해전술로 우리의 실수를 유발하는 그런 장면들을 연출했거든요. 너무 난감한 상황이었지만 파울이라고 하기도 애매했던 상황 속에서 쉬하오펑의 왼발 프리킥이 올라왔는데 전반전에 좋은 킥을 보여줬던 쉬하오펑이 정작 이 상황에서는 너무 짧고 부정확한 코너킥을 올리면서 이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54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비 지역에서 권경원 선수가 편안하게 공을 처리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쉬하오펑 선수가 굉장히 거칠게 달려들면서 의미 없는 상황에서 무리한 파울을 범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시간을 지연하고 우리를 자극하고 경기 흐름을 끊고자 하는 무승부로 최대한 경기를 마치고자 하는 중국의 의지가 보여줬던 장면이었습니다. 후반전 갈수록 점점 거친 플레이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 선수들이 지금 부상을 피하기 위해 굳이 무리할 필요 없는 경기다 보니까 좀 우리가 느슨하게 경기하길 바랬던 의도적인 가격이 아니었을까 싶었는데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도 후반전에 이렇다 할 공격을 계속해서 보이지 못하자 김도훈 임시감독은 60분에 이재성 선수 그리고 오른쪽 풀백인 박승욱 선수를 빼고 스트라이커 주민규 선수와 공격적인 오른쪽 풀백인 황재원 선수를 교체 투입합니다. 그리고 이 교체 투입과 함께 한국이 공격의 혀를 뚫는 선제골을 넣게 되는데요. 바로 이 장면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서 안쪽으로 접고 들어오면서 하프 스페이스에서 왼쪽 전방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손흥민 선수를 보고 한 번에 이 로빙 스루 패스를 보내주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중국의 공격수, 중앙 미드필더, 오른쪽 풀백, 왼쪽 센터백 사이 공간 이 4명의 선수 사이 공간을 정말 날카롭게 찔러 넣는 패스가 기가 막혔어요. 이 패스를 또 이어받은 손흥민 선수의 침투 움직임과 위치 선정도 좋았는데 그 다음 손흥민 선수가 중국의 2명 수비수 사이로 컷백을 주민규 선수 쪽으로 절묘하게 찔러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중국 수비수가 한 발 앞서서 슈팅 전에 이 공을 정말 엄청난 정신력과 집중력으로 잘라냈거든요. 그런데 잘라내고 뒤로 흐른 공을 어느새 뒤에서 전환 패스를 했던 이강인 선수가 번개처럼 나타나서 왼발 슈팅을 꽂아 넣으면서 선제골이 터졌고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함께 얼싸안고 득점을 기뻐했습니다. 비록 이 장면은 수비를 막고 흘러나온 공을 때려 넣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어시스트가 되진 않았지만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함께 만든 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장면을 그래픽 분석으로 보시면 이강인 선수의 왼쪽 전환 스루 패스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중국 선수 5명의 압박을 무력화시켰던 모두를 통과시켰던 놀라운 패스이기도 했고 이 패스를 받은 이후 손흥민 선수가 말씀드린 2명의 중국 선수를 통과시키고 그 앞에 2명의 커버하는 선수까지도 무력화시키는 강력하고 날카로운 컷백을 연결해 준 것이고 그러면서 뒤에 생긴 공간을 누구보다도 이강인 선수가 잘 포착해내고 굉장히 빨리 포기하지 않고 전환 패스를 줬지만 나 역시 공격에 가담하겠다라는 3자의 움직임으로 달려 들어오면서 이렇게 흘러나온 공을 득점으로 연결할 수가 있었죠. 전반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전개한 이후에는 다시 달려 들어가면서 그 공을 달라고 하는 손흥민 선수의 패스를 받은 이강인 선수의 슈팅이 나온 장면이 있었잖아요. 이것은 준비된 플레이였고 무엇보다 왼쪽 공격수, 오른쪽 공격수로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따로 떨어져 있지만 가운데로 함께 들어오면서 함께 호흡을 맞추고 함께 시너지를 맞추는 콤비 플레이를 서로가 합을 미리 맞췄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두 선수가 말씀드린 아시안컵에서의 그 문제를 경기적으로도 그리고 팀적으로도 극복하고 이겨내고 불식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결과가 골로 이어진 것이죠. 중국군 성공골을 내준 이후 반드시 이제 무승부를 위해 골이 필요해졌기 때문에 선수 교체를 곧바로 단행하게 되는데요. 68분에 전방 공격수인 페이난두 그리고 왼쪽 측면 공격수인 쉬연렁을 빼고 우레이와 장위닝을 투입했습니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플레이한 것인데 이 두 선수가 들어가서 거의 공을 잡지 못할 정도로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우리의 공격 플레이가 계속 이어졌는데요. 76분에는 중앙 미드필드인 정우영 선수가 우측으로 이동한 황희찬 선수에게 패스를 했습니다. 전방 공격수로 뛸 때는 조금은 답답한 모습을 보였던 황희찬 선수인데 진짜 9번 스트라이커인 주민규 선수가 최전방을 버텨주니까 황희찬 선수 역시 사이드에서 공간을 확보했고 2-3명의 중국 선수들을 흔들어 놓는 멋진 드리블에 이어서 패스까지 연결했고 이 패스를 주민규 선수가 왼발 터닝 슈팅으로 가져갔는데 아쉽게도 왕달레이 골키퍼의 정면으로 이어지며 막혔습니다.
78분 중국은 수비형 미드필더 왕샹위안과 오른쪽 측면 미드필더였던 쉬하오펑을 빼고 팡하오와 황정휘를 투입하면서 또 한 번 골을 넣기 위한 선수 교체를 단행했고요. 우리 대표팀은 이강인 선수를 빼주고 쉬게 하면서 홍현석 선수에게 출전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이 가운데 사실 우리의 공격은 조금 둔화됐었는데요. 87분 손흥민 선수의 코너킥이 날카로웠고 니어포스트에서 수비수 조유민 선수가 반대쪽으로 헤더 패스를 딱 돌려줬을 때 또 다른 수비수 권경원 선수가 다이빙 헤딩 슈팅까지 가져갔지만 아쉽게도 왕달레이 골키퍼의 선방이 막히면서 우리가 노린 추가골 기회가 계속해서 이제 골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에 우리는 중국을 조급하게 만드는 교체를 했는데요. 추가 시간이 5분 주어졌는데 4분에 황희찬 선수와 황인범 선수를 빼고 배준호 선수와 박용호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어졌던 코너킥 공격이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일부러 코너킥에서 시간을 지연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중국 선수들을 조금 약올리고 또 중국 팬들을 좀 약올리는 모습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경기가 종료 휘슬이 울린 후에는 눈물을 흘리고 또 슬퍼하는 중국 선수들을 하나씩 안아주고 또 위로해주는 아시아 축구계의 큰 형으로서의 모습을 손흥민 선수가 보여준 것입니다. 경기는 냉정하게 펼치지만 또 경기가 끝나고 나서는 페어플레이 그리고 이제 동업자 정신을 보여준 손흥민 선수였는데요. 이번 경기를 통해 말씀드린 대로 손흥민 선수는 127번째 A매치 경기에 출전을 하면서 이영표 선수와 함께 공동 A매치 출전 4위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48호 골로 득점에 있어서도 2위인 황선홍 선수의 50골 기록에 2골 차로 다가서 있는데 아시아 2차 예선 5경기 모두 골을 넣다가 이번 경기에 득점 행진이 멈추게 됐지만 9월부터 시작할 3차 예선 최종 예선전에 다시금 손흥민 선수가 한국 축구 사상 최다 출전 최다 골의 기록에 도전하기 위한 대여정을 이어가게 됩니다. 한국 대표팀이 이번 승리로 호주도 이번 라운드에 승리를 했음에도 아시아의 피파 랭킹 3위를 지키면서 톱시드를 유지하게 됐는데요. 과연 우리가 3차 예선, 최종 예선에선 어떤 팀을 만나게 될지 그리고 우리와 중국의 경기 이후 진행될 태국과 싱가포르의 경기가 현재 펼쳐지고 있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 중국이 3차 예선에 갈지 못 갈지도 결정이 되거든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어지는 소식들 그리고 중국에서 너무나 뜨거운 손흥민 선수와 한국과 중국과의 경기에 대한 반응까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최신 영상으로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